근데 여론조사 그러는데 이거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는 좀 해결됐습니까? 신뢰도가 개선이 안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. 미국도 그러니까 다 틀렸죠. 지난 작년에 대선 때.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우리 그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가 마지막에 뒤바뀐 김영 후보라고 우리 같이 저기 워싱턴에서 취재했던 분이잖아요. 근데 떨어졌죠. 네, 그분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. 그래서 이제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그 여론조사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문제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미국도 여론조사가 옛날만큼 안 맞는데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. 예전에는 미국도 우리도 천명하지만 미국도 천명하거든요. 그렇지. 그래도 표본을 잘하면 그래도 상당히 맞췄어요.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 복잡한 정치 시스템 얘기하려다 그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도 이게 잘 안 맞는데. 안 맞는다.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진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맞아요. 이제 중앙일보가 그런 시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서 그 여당 찍겠다는 사람이 42%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 숫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. 야당을 찍겠다는 그 숫자가 24.8 이런 이제 기사가 그 일면에 실었어요. 이게 17.1포인트 차이예요. 근데 안에다 해설 박스를 뭘 붙였냐면은 근데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 찍었다는 유권자의 비중이 53.7%로 나왔다 이거예요. 근데 지난 대선에서 실제로 그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.08%예요. 근데 이거는 41.08%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체 유권자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얼마 받았냐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따지면은 31.6% 받았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전체의 31.6%. 그러니까 53.7% 나왔다니까 이게 22.1%나 격차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여론조사에 20% 이상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자, 그 대목은 좀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. 제가 들어도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운데, 자, 이 신문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, 이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? 했을 때,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?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. 그게 몇 퍼센트가 나왔다고요?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게요. 그러니까 당신 민주당 지지합니까? 통합당 지지합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한다가 6명, 통합당 지지한다가 4명 나왔어요. 그러면 이제 요게 그 숫자가 맞는지 보려고 여론조사마다 맨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. 당신 그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냐? 그걸 묻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조사가 굉장히 정확하려면은 나 문재인 찍었습니다가 40% 정도가 나와야지 요 조사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. 근데 그게 40%가 아니라 한 60%가 나온 거예요.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6대 4라는 것도 우리가 그 있는 수치대로 믿을 수는 없다. 이런 그게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 사람들이 거예요.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성향의 근거가 좀 있죠. 왜냐하면 이긴 쪽을 내가 지지했다라고 믿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.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지지했다라고 그 당시에도 지지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 숫자가 과대 포장돼 있다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의 설명이던데. 그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과소표본됐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과대표본으로 돼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표본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.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. 물론 여론조사가 왜 이게 정말 맞는 거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놓고 보면 첫째, 응답률이 너무 낮다. 3%밖에 안 된다.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3명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심을 반영한 거냐. 이런 근거를 의심을 제시를 하는 거고 두 번째, 그나마 대답하는 그 3명의 응답자들도 지난 정권 때 누구를 지지했습니까? 했을 때 문재인을 찍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는 과다하게 반영이 돼 있고
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는 과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표본 자체에 문제가 있다.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렇죠?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못 믿어. 이건 완전히 볼 필요도 없어. 이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. 왜냐면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얘기는 사실은 지난 정권에도 그렇게 조사했고 대체로 그렇게 나왔다. 근데 물론 그게 그때도 뭐 부정했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대선 때까지는 그 집 전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지금은 이제 휴대전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.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보수보다는 진보에 유리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조사 가운데서도 휴대폰으로만 조사를 한 거는 굉장히 여권에 유리하게 나오고 맞아요. 거기에 20%든 30%든 집 전화를 포함하면은 좀 야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 기법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여론조사 자체가 이렇게 표본에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트렌드는 있는 거니까 숫자의 차이는 있어도 여당이 올라가는 트렌드냐 야당이 올라가는 트렌드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 막판에 여당이 올라가는 트렌드다 뭐 이런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거니까 무조건 여론조사 불신하고 여론조사를 전혀 참고 안 할 거냐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에 딸린 거지만 맞습니다. 예. 그거 자체를 뭐 완전히 부인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고 완전히 야당이 뭐 압승할 거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내놓을 이제 근거가 필요한 거죠. 집 전화냐 이 휴대전화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4년 전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그때는 100% 집 전화로 전화 조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다고들 얘기들 하는 거고 지금은 보통 다 8대2로 섞어서 휴대전화 8 집전화 2 섞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해졌다.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심번호 같은 거를 받아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계층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같은 기관이 조사했는데 편차가 17%씩 나고 안양 동안을에서 이재정 의원하고 심재철 의원하고 후보하고 양자간 붙였을 때 하루에 이쪽 조사 이쪽 조사가 17%가 차이가 났잖아요. 아니, 편차가 차이가 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1, 2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거는 그래 어떻게 믿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. 그 조사는 이제 1, 2가 뭐 바뀌지는 않았는데 1, 2가 바뀌는 조사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을 같은 경우에 맞아요. 하루 만에 조사 방법에 따라 바뀌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 건 사실이고 이번 총선의 승부와 관련 없이 이 문제는 우리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도 맞아요. 여론조사 문제는 좀 여야 정당이 초당적으로 기구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론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특히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뭐 안심전화라는데 안심전화를 어떻게 안심하고 받냐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. 자, 오늘 시간 내줘서 좀 고맙습니다. 어땠어요? 뭐 유튜브 방송 처음이실 텐데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죠? 네.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재미는 좀 있는데 할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짜임새는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이도운 파워를 기대하면서 원일이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